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법 학회 유튜브 채널팀의 김한가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님을 만나러 이곳 시청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뵈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종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블록체인 팀을 비롯해서 TMT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제가 오래전부터 법원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 인터넷이나 IT 이쪽에 이제 주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요. 사실 블록체인은 2013년에 거의 초기죠. 초기 때 그때 같이 몇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와 그 다음에 그때 또 계좌도 만들어보고 하는 식으로 어떻게 말하면 되게 오래전부터 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후로는 사실 팔로우를 잘 못하다가 또 이제 몇 년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일로서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으로서 그렇게 블록체인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글쎄 국내법상 규율의 문제는 단지 법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우선 규제 당국의 어떤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한 불명확한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CO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법률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해외로 나가서 사실상의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똑같이 ICO를 하는 그런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필요한 또 다른 추가 입법을 또 안 하는 게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가상화폐나 이 관련된 거는 어떤 포괄적인 하나의 법을 하나 만들어서 규제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 자체가 계속 진화하는 거고 또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맨날 말하는 네거티브 규제에 적합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이용자 보호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참여했다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이용자들 보호가 제일 이제 문제일 텐데 이제 그런 부분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만한 예를 들어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 거래소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최소한도의 거래소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나 아니면 자격 요건 이런 거를 좀 규정을 한다든가 해서 좀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이나 아니면은 어떤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는 기존의 이제 법률 해석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규제의 불명확성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공식적인 사실상의 어떤 간접적인 규제가 자꾸 일어나는 게 규제라는 측면에서 제일 안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용자 보호라는 점에서 그분의 어떤 공백으로 생기는 허점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 쪽으로 그렇게 규제를 보충을 하되 전반적인 법적 얘기는 너무 성급하게 어떤 포괄적인 법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규제가 진화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특구라는 걸 원래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조성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기보다도 어떤 지금 현상에 대한 이제 돌파구로서 자꾸 이제 특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구가 사실은 이게 어떤 지역의 한정에서 특구를 만들기도 쉽지 않은 사실 사안이거든요.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결국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일종의 금융적인 성격도 있어서 이거를 어느 한 지역에 제한해서 사람들을 참여하게 한다는 건 그다지 효과를 못 얻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어서 어떤 일정한 지역을 조건으로 하는 이런 특구 제도는 사실 블록체인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긴 해요, 확실하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기회가 돼서 특구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장이 있었고 거기 참여를 해서 제가 특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특구는 지금의 어떤 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또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명백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뭐 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상황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 이런 처지에서 특구라는 게 하나의 그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다른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그 부분에 한해서 특구를 갖다가 조성을 한다 그러면 일단 제일 문제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이제 시각과 거기에 대해서의 말하자면 사실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어떻게 말하면 블록체인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특구 안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안에 가령 참여자들이 와서 그 특구 안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되게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장소적 아니면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나름 그 안에서 자율적인 규제 체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제 체제는 사실 어떤 중앙정부 차원 생각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정부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 있는 참여자들이 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선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지역 정부와 그 다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일종의 상향식 방식의 어떤 자율규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서로의 협의에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좀 그렇게 말하자면 함께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다면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범위가 되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가령 뭐 ICO를 하고 거래소를 해도 그러면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 못하냐?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걸 아까 말했듯이 참여 못한다고 하면 되게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효과가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사실 특구를 하려면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대신 이 특구 안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면서 지역 정부가 대신 그 부분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법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제주 특별법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특구법에서 있는데 또 더 나아가 어느 지역에 한정하지 않는 이제 금융혁신 지원법 그게 또 법이 하나 또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어떤 지역적 또는 규제적인 측면에서 좀 여지를 만들어주고 일단 그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특구 제도에 갖고 있는 이런 혁신으로 인한 소위 말하는 특별법들이 만들어지는 취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좀 관리를 하면서 그게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이런 거를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 흡수를 하고 나와 있는 또 성과를 측정을 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자료들이나 그 경험이 축적되는 게 사실 필요한 부분이 그런 특별법이나 특구에 대한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상황이니까 그런 특구들을 생각을 하겠죠. 네. 어떻게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뭔가 진짜 사업자들은 떳떳한 마음으로 네. 아니면은 진짜 뭐 불안에 떨지 않으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거 이런 식의 분위기를 바꿔본다는 의미에서 되게 현상이 되게 아쉽다는 뭐 하나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물꼬를 트는 의미에서 특구를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던 것 같아요. 글쎄 뭐 저희 지금 국내 기업들이 ICO를 하면서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는 게 뭐 스위스에도 했고 싱가포르에서도 했었고 뭐 에스토니아 뭐 그리고는 이제 더 작은 나라들 이제 이런 데서 많이 하고 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ICO를 적극적으로 허용했다 그래서 그게 좋은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괜찮다는 ICO는 제도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지 않고 어떤 확실한 룰을 지키면 아니면 어떤 확실한 자기네 기준에 따라서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제시를 했을 때 그게 말하자면 ICO에 대해서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그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ICO가 힘들다고 하지만 만약에 미국의 그 규제 시스템이 가령 뭐 SEC가 관할하는 그런 영역에 ICO를 하는 게 그 준수를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들어오면은 그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그거를 만족하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다면 또 그런 측면에서 아예 미국에서 ICU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ICU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ICU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걱정 없이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살상의 불이익을 받음이 없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그런 룰에 따라서 진행하면 예측 가능한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그게 제일 ICU에 적합한 모델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블록체인을 하고 관심을 뒀던 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차원에서도 있지만 원래 제가 고민을 했던 건 예전부터 많은 고민을 했던 건 이제 커먼즈에 관한 이슈였어요. 이거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의 다른 사회적인 활동의 하나의 영역인데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저는 그 커먼즈라는 거를 되게 이제 관심이 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커먼즈는 어떤 시장에서 움직이는 구조나 또는 국가의 통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 참여자들이 서로 간의 협의와 합치와 논의를 통해서 일종의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커먼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커먼즈라는 자원을 갖다가 참여자들이 다 서로의 약속과 합의에서 그거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블록체인은 그 커먼즈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커먼즈의 거버넌스를 만들기를 좀 더 사람들이 수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커먼즈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이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돌려주지 못했던 걸 블록체인에서 소위 말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많이 쓰는 코인이라는 게 쓰이잖아요. 암호화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그게 그 가치를 갖다가 내포하고 이게 서로 간의 가치로 인식이 되면서 경제적인 의미를 구성하게 되면 이전에 커먼즈에 기여했던 사람들한테 그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실현하는 모델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게 사실 제일 궁금하죠. 근데 그게 이렇게 설계 자체가 쉬운 건 아니어서 가령 뭐 스티밋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그런 거를 시도한 것이고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던 이제 케이스인데 그런 식의 모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하고 기회가 되면 아이디어도 내어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즘 와서 공부하고 싶은 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비트코인처럼 화폐의 기능에 이제 특정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블록체인상에서의 암호 토큰은 어떤 자산을 상징하는 의미로서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증권형 토큰의 형식으로 발달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영역이 사실상 제일 발전 가능성이 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산들의 이제 유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또 단점도 발생할 거고. 근데 그게 하나의 새로운 자산의 어떤 가치 거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뭐 단순한 아까 말한 커먼즈의 실현을 통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다운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 시작 지금의 현재 금융 규제 체제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기존 금융 체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변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싶고 새로운 시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유튜브 독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